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지금 소폭의 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이 소폭의 반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오늘 전해졌습니다.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 지금 소폭의 이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,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순히 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블랙록이 SEC한테 반기를 좀 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보여요. 그러면 오늘은 왜 이 블랙록이 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또 그러기에 앞서 간단하게 또 시장 브리핑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어제 이 뉴욕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 다우와 S&P 500, 나스닥 모두 이렇게 1%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히트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거의 모든 종목이 이 초록색의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이 금리 동결을 한 후에 이 시장은 더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1.1%가 올라서 지금부터 계속 오르는 것은 그 오르는 가격마다 지금 뭐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를 찍어가는 것이고, 또 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봐도 어제 하루에 이 3%가 오르면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1년 11월에 이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를 이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어제의 상승으로 넘어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가를 지금 썼다라고 하면서 이 미 증시는 축제의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또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지금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좀 아쉬운데,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또 주된 이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 SEC를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EC의 이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오늘 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SEC한테 신청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온 거예요. 그런데 사실 이 소식이 어제 저녁에 들려왔는데, 그런데 어제 처음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만 해도 이것이 선물인지 아니면 현물 ETF를 신청했던 건지 그것이 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었어요. 그래서 저는 현물보다는 선물 ETF를 신청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SEC가 단 한 번도 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, 심지어 지금은 또 이 그레이스케일이 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두고 소송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SEC의 스탠스는 불가 입장으로 지금 확고한 편인데, 그런 상황에서 이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? 제가 보기엔 이것은 SEC한테 반기를 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좀 더 읽어봐도 여기 보시면 이 블랙록은 SEC가 외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관리 자산이 지금 10조 달러 이상인 이 세계 최대의 자산관리 운용사이며, 또 이 CEO 레리 핑크는 SEC의 리더인 게리 겐슬러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또 여기를 보시면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고소한 미국의 규제 단속으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SEC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는 것은, 이것은 분명히 그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블랙록이 왜 지금 이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, 사실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은 작년에 이미 들려오기는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작년 8월의 기사인데,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인베이스가
블랙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30%가 폭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또 작년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시게 되면 오늘 기사에 이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수탁기관으로 코인베이스를 지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, 이 커스터디 기관으로 이 코인베이스를 신청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에요. 그래서 작년 8월에 이 코인베이스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 이 8월 18일 요때도 이 블랙록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,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 이 신탁 상품을 출시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물 비트코인 신탁 상품인데, 그런데 이것은 기관 고객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것은 ETF가 아닌 신탁 상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물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작년 8월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8월 이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.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에 나왔던 기사인데, 이때 이 표가 뭐냐면 이 상장사 중에 블록체인 기업에 가장 활발히 투자한 규모 순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기사화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 순위를 보시게 되면 일단 가장 큰 규모로 투자한 곳이 이 알파벳, 이 구글의 모회사고, 그 다음이 바로 블랙록입니다. 그리고 3위가 모건스탠리, 4위가 삼성, 또 5위가 골드만삭스, 또 6위가 이 뉴욕 멜론은행, 또 그 다음이 페이팔, 마이크로소프트, 커먼웰스뱅크 하면서 대부분이 이 빅테크 아니면 전통 금융가가 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럼 다시 이 블랙록을 보면 이 블랙록이 투자한 규모가 2위로 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투자한 기업 중에 바로 이 FTX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 FTX는 결국 파산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파산하고 나서 작년 12월에 이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가 FTX에 2,4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이 FTX 붕괴 여파로 대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됐고 그 후폭풍으로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 또 무너졌어요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작년 연말에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코어 사이언티픽 하면서 이 코어 사이언티픽이 대표적인 이 미국의 암호화폐 채굴업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 기업의 최대 채권자가 바로 블랙록이었어요. 그래서 여길 보면 SE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블랙록은 3,79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밝혀지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3,790만 달러면 지금 이 FTX 같은 경우는 2,400만 달러라고 했는데,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채굴업체에 더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건데, 그렇게 보면 이 FTX에 2,4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보다 좀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또 이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2023년 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,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이때 이 은행 위기가 불거졌었는데 그 중에 이 암호화폐 관련 은행도 역시나 또 같이 흔들렸어요. 그래서 이 블랙록이 실버게이트의 지분을 6.1% 갖고 있었는데 계속 좀 위태위태하니까 이 블랙록이 7.2%로 이 지분을 좀 더 확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뒤를 봐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결국엔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불과 한 달 만에 이 실버게이트 은행은 결국에 파산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블랙록이 이 암호화폐 기업에 상당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그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투자가 이것뿐이냐? 우리가 이 나스닥에 상장된 대표적인 이 암호화폐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그 첫 번째로 이 코인베이스를 들 수가 있는데,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이 코인베이스 중에 주요 주주가 바로 블랙록이고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5대 주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상장사 중에 대표적인 이 암호화폐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, 그런데 사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
또 모바일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회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임에도 이걸 보시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요 주주 구성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 블랙록이 지분이 6.76%로 4대 주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 블랙록이 4대 주주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의 진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블랙록이 처음부터 이 암호화폐의 진심이었냐,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이 기사를 보시면 이 기사는 2018년 2월에 나온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투자신들마저 엇갈린 행보에 블랙홀 빠진 가상통화라는 제목으로 이걸 보시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 중에 여기 보시면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레리 핑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지표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 평가절하를 했던 그 대표적인 또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런데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2018년 그때만 해도 이 레리 핑크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수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좀 그 변화가 시작이 됐냐, 요걸 또 보시면 요것은 이제 2021년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근데 이때는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기술에 빠졌다라는 또 요런 발언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, 이때만 해도 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비트코인은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레리 핑크가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비트코인 기술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2021년 7월에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 수요가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이 기사를 보시면 2022년 7월이니까 방금 이 기사와 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라고 딱 1년 만에 그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걸 보시게 되면 2022년 2월이니까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말한 몇 개월 뒤에 이 블랙록이 고객 대상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이걸 보시면 그 해인 2022년 8월에 아까 말씀드린 이 코인베이스하고 손을 잡고 이 기관 대상으로 비트코인 프라이빗 현물 이 신탁 상품을 출시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노출되는 블랙록의 첫 번째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또 소개가 됐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이 미 SEC에 현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ETF를 신청했다라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몇 개월 전의 기사인데 마찬가지로 이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가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 개발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인도, 브라질, 일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 암호화폐 결제 관련 대대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은 현재 혁신에 뒤처져 있어서 훨씬 많은 결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SEC는 이 암호화폐 시장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랙록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진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자금의 이 투자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SEC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블랙록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
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랙록은 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자 정치적 입김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블랙록의 영향력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과연 이 SE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이 참 궁금해지는데, 그래서 아무래도 이 SEC와 게리 갠슬러는 시간이 갈수록 좀 궁지로 몰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블랙록이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